네,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셜 라이브 시작한 뒤로 다른 회사의 기자분이 출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전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병철 기자입니다. 지금 박사 조주빈 씨의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있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이었나요? 한 일주일 전쯤에 조소희 기자랑 그런 얘기를 우연히 했거든요. 그 보도를 보고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분이 있구나.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약간 평소에 접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추적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그러면 네. 질문 하나만 좀 혹시 평소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추적하는 건지 그리고 조주빈이 지금 집에서 발견된 압수된 현금은 매우 적잖아요. 1억 3천만 원 정도. 그거가 다가 아닐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범죄 수익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폐로 숨겨져 놓은 거 아니냐,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범죄 수익이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암호화폐로 한 1억 원 정도 네. 조주빈 씨의 암호화폐 지갑에 흘러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금 1억 3천만 원이 네. 지금 확보된 거고 암호화폐 자금 흐름은 1억 원까지는 파악됐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차명? 숨겨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이걸 앞으로 찾아내는 게 수사기관들의 이제 할 일이겠죠. 그게 뭐 수사기관들의 뭐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계좌를 깐다고 하잖아요. 암호화폐 같은 것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그게 거래소에 있을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압수를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 이제 개인 지갑들이 네. 존재를 합니다. 그 개인 지갑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찾아내는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주빈 씨가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간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다 추적하다 보면은 아마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뭐 조주빈 씨가 공지한 계좌 말고도 또 있을 많은 수 있죠. 지갑들이 있을 수도 예,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범죄 지갑이라고 저희가 칭해 보았습니다. 네, 범죄 지갑. 범죄 지갑. 네. 네. 범죄 지갑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네. 암호화폐 범죄 수익을 모아둔 지갑이기 때문에 범죄 지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저희 코인데스크는 한겨레 신문에서 만든 블록체인 전문 매체고요. 저희가 조주빈 씨가 박사방 같은 텔레그램 여러 방에서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들을 저희가 추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조주빈 씨가 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1억 원 정도의 암호화폐를 조주빈 씨가 받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네. 이 암호화폐의 특징을 조 씨는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어떤 이 익명성이나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100% 이를 악용했는데요. 네네. 네네.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알았습니까? 이 조주빈 씨가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IT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텔레그램을 활용한 것도 텔레그램에 있는 여러 익명 기능을 활용해서 실명을 숨겼고 네.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 특히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본사나 서버가 지금 위치가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정부의 수사기관의 협조도 지금 텔레그램은 응하고 있지 않아서 네. 아마 조주빈 씨가 이걸 알고 일부러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주빈 씨가 모네로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했거든요. 그거는 익명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
망에서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수천만 개의 암호화폐가 있다면서요. 네. 그 중에서 모네로는 탑 20 안에 드는 네, 네, 맞습니다. 시크릿 코인. 네. 그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프라이버시 부르고 코인, 네. 뭐 일명 다크 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 네. 이제 익명성을 강화한 코인들이고요. 네. 지금 전 세계에는 뭐 수만 개 이상 이제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한 5천 개 정도 되고요. 이 모네로라는 암호화폐는 그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전 세계에서 12위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1위고요. 비트코인 계좌라고 하면 보통 계좌니까 이제 은행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네. 그게 아니라 SNS 계정처럼 네, 무한히 생성하고 과거 이력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네.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래소 내에서 만들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트위터 계정처럼 개인 지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무한정 생성이 가능해서 한 명이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은행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 조주빈 씨는 아마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걸로 이제 드러났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해서는 한 30여 개의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댓글 창에서 조주빈 씨라고도 하지 말아달라. 조주빈이라고 해달라. 이런 요청이 갑자기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정도 있고 암호화폐 플러스 가짜 지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조주빈이. 가짜 네. 지갑이라는 가짜 건 지갑. 네. 네. 이제 수사망이 좀 좁혀올 때 이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를 이제 올렸는데요. 네. 이 중에서 2가지는 본인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두 지갑 주소의 주인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이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은 이제 박사방도 전혀 알지 못하고 네.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 커뮤니티 활동을 해와서 본인들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주빈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 혼선을 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를 올린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할 때 네, 다른 네. 사람 계좌를 도용하듯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도용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계좌를 정말로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공지만 한 건 맞아요. 이용하진 네, 않고 이용하진 않고 실제 그 공지한 곳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갔을 때 네. 조주빈은 그 돈을 뺄 수는 없죠.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네, 미끼를 맞습니다. 던진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들도 좀 고통이 크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 네. 두 분 이제 조주빈이 공지한 지갑 주소의 주인 네. 두 분은 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나중에 이분들은 이 박사방과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지금 오늘 현재 경찰이 추정하는 대화방은 1만 5천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암호화폐로만 거래한 건가요? 아니면 뭐 계좌를 쏜 사람도 있고 이런가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한 사람은 없고요. 네. 지금 1만 5천 개라는 거는 사실상 텔레그램 닉네임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모두 유료 회원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밝힌 거는 유료 회원, 무료 회원 합쳐서 닉네임으로 1만 5천 개다. 근데 텔레그램에서는 닉네임을 언제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좀 적을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요. 네. 유료 회원은 아무래도 그것보다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경찰이 이 암호화폐 수사 수준이 뭐 세계적으로도 높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력은 뭐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네. 이제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저희 소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다크웹에 있었던 이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는데요. 네. 여기 운영자가 이제 한국인 이제 손아무개 씨였는데 네. 이 운영자도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을 받았어요. 당시 이제 유료 회원이 한 4천 명 정도 됐는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 4천 명 중에서 한 300여 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 그러면 중에서 10분의 1, 네. 네네 그 중에 300여 명 중에 한국인이 200여 명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걸 보면 한국 경찰이 다른 어느 나라 수사기관보다도 더 이제 검거를 잘했다라는 네. 거죠. 특히 이번 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 경찰들이 이제 암호화폐 수사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소라에서도 다뤘는데 잡고 보니 그 운영 자체도 한국인이 했고, 네네네. 네네. 가장 많이 잡은 나라도 한국이다. 네네네. 범인을 잡은 맞습니다. 나라도.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 법무부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 수준도 높아졌는데, 네. 어쨌든 이게 범죄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추징을 하거나 몰수를 해야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암호화폐는 국가에서 이렇게 몰수가 현재 법상으로 가능한가요? 네, 지금 법리적으로 몰수가 가능하고요. 네. 앞에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분을 검거했고 그래서 한 16억 원 정도에 되는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주빈 씨 같은 경우의 문제는 만약에 조주빈이 네네네. 조주빈이 숨겨놓은 암호화폐 지갑이 있다면 네.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선순위고요. 네. 그 찾아낸 다음에도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이제 개인 키가 있는데 네. 그것을 조주빈이 이제 자발적으로 내어주거나 혹은 네. 자발적으로 이체를 해줘야만 압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물리적으로는 조주빈의 자발적인 동의가 좀 필요하다. 그게 왜냐면 개인의 그 키 번호가 필요한 네네. 거라서 그런가요? 네, 개인 키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 비밀번호가 그러니까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같습니다. 크리스 손님께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익명 코인 죄다 상장 폐지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네. 지금 어떤가요?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했고요. 네. 한 군데 이제 빗썸이라는 이제 거래소는 아직 상장 폐지가 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서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요? 아니죠. 네.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다 이제 아, KYC라고 네네. 신원 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 실명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실명 확인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주빈의 암호화폐가 만약에 국내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다면 다 네.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맨옐로우님이 암호화폐 범죄 수익으로 압수하면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해서 국가가 가져가나요? 아니면 그 암호화폐 자체를 동결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동결하지는 않고요. 네. 앞에 이제 2018년 사례 같은 경우도 네. 경찰에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놓고 그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그것을 뭐 거래소의 지갑에다가 보관해 두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키워드인 이 조주빈이 사용한 돈 세탁 방식인 믹싱 앤 텀블러.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암호화폐를 이제 자금 세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네. 기술적 용어이긴 한데 암호화폐를 이제 수천 번 이상 쪼개서 작게 쪼갠 다음에 네. 여러 군데 지갑 주소로 흩어 보내고 그걸 다시 이제 합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믹서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어놓고 섞어버리는 형태죠. 그러면 이제 형체를 알 수 없어서 사실은 어디서 어떤 것들이 들어갔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분산해서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게 이제 이 믹싱 앤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출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금 하는 건가요? 세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나요? 이 믹싱 앤 텀블러 방식은? 아니요. 믹싱 앤 텀블링 방식은 돈을 쪼개는 것이고. 네, 돈을 쪼개는 건데 이제 개인 지갑에 보내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군데로 계속 흩어 보내고 그래서 다시 거래소에 넣어서 또 다른 코인으로 이제 교환하거나 아니면 현금화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코인을 사기도 하고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이면 1,000만 원씩 10번을 쪼갠 후에 다시 보내고 네네, 거기서 또 100만 원씩 쪼개서
일부는 현금화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다른 코인을 그렇죠. 사버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망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그렇죠. 거예요. 현금일 경우에는 네. 이제 여러 은행 계좌로 뿌린 다음에 아. 그것을 각 이제 다 출금하고 네. 다시 또 다른 은행에 가서 입금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추적이 좀 걸리거든요. 어렵잖아요. 아, 네네. 네, 물론 뭐 은행 계좌는 다 흔적이 남지만 네.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거래소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 지갑이라는 이 익명화된 곳에 가게 되면 이제 추적이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돈을 뒤섞었다고 해도 네. 결국은 자기가 현금화를 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현금화 단계는 수사가 좀 용이한가요? 그렇죠. 국내 거래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 이제 신원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곳을 거치면 다 신원 확인이 아마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미 경찰도 이제 주요 거래소에다가 네. 이런 암호화폐 그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들어간 것들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외 거래소들이긴 합니다. 그쵸. 이제 그런 곳들로 흘러 들어간 곳도 다 이제 경찰이 요청을 해야죠. 네. 저희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지만 선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초님이 P2P로 암호화폐를 받으면 추적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P2P로 입금을 받은 정황은 없나요? 주셨는데 P2P로 받은 개인 지갑을 통해서 이제 입금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건데 이제 사실 뭐 개인 지갑으로 받은 것도 추적은 가능은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받을 이제 수 있다고 거래소에서 받은 거는 네. 실명 확인이 가능한 거고 개인 지갑에서 온 것도 추적은 가능하지만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개인 지갑을 누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는 모르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댓글에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를 네. 김사부님이 질문 주셨는데 암호화폐 실명제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3월에 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 특근법이라는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네. 이 법은 이제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는 기술적으로 뭐 실명화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곳이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무조건 실명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금 세탁 같은 것들을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 법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지금 이미 뭐 대부분 실명 확인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조주빈 같은 사건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쵸. 일단 회색 지대가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 투명해지는 거니까. 네, 네. 네. 어쨌든 규제 안으로 내년부터는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네. 좀 이런 암호화폐가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 보면은 오경혜 님이 이런 믹싱의 텀블러 방식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또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좀 취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범죄에 악용될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잘 사용하면 네.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범죄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에 사용될 수 있게 제도와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더 어떻게 좀 취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코인데스크 코리아 자체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자금 세탁된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옵살라 시큐리티랑 크립토컨트라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게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외국 그 서비스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들과 같이 협업해서
조주빈의 암호화폐가 외국으로 나간 것들을 추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간 암호화폐들을 추적해서 어느 거래소로 갔고 혹은 어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지금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뭐 1000명에 달하는 시청자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소개하는 건 이렇게 뒤쫓고 있는 기자가 있다. 네. 언젠가는 잡힌다. 이런 걸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댓글 올려주신 분 중에 두 분 정도만 좋은 질문 주신 분 꼽아주시면, 네. 이 중에서 꼽아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머그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디거든요. 네네. 네. 조훈님의 질문. 이제 P2P로 입금받은 정황은 없나요? P2P로 받으면 추적도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해 주신 분을 뽑고 싶고요. 네. 그리고 네. 조주빈 씨라는 호칭이 불편하다라는 네. 신혜지님. 아니요. 이건 저희의 공지사항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 위에 김사부님 암호화폐 실명제로 아, 운영되어야 네.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신 김사부님과 아까 훈초님에게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셜 라이브는요. 4월 15일에 총선 특집 소셜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투표 일찍 하시고 저희와 함께 개표 방송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총선 라이브 준비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4월 15일에 준비 많이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4월 15일에 총선 특집 소셜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